야당에서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대통령을 탄핵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때 제일 우선하는 이유가 내란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란 혐의를 빼겠다라는 겁니다. 여당에선 탄핵에 찬성했던 찬성파 의원들마저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비판도 여당 내에선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헌재와 국회 대리인 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소추권자인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자, 방금 들으셨듯이 야당에서 결국 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는 빼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논란인데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 선포, 내란 직권남용 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란 수괴를 대통령으로, 내란 수괴 공범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까지 야당이 탄핵을 시켰는데 탄핵 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 속내는 내란죄를 넣었다가 탄핵 심리가 길어지거나 이재명 대표의 2심보다 늦게 나올 것을 야당이 우려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야당에서는 형법보다는 헌법 위반으로 집중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모두 비판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기 바랍니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 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자, 급기야 찐빵 없는 찐빵이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때, 탄핵 소추할 때 국회에서 이 내란죄,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형사소추할 수 있는 내란 수괴라는 주된 이유로 탄핵시키지 않았느냐, 다시 재의결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급기야 여당 내에서 탄핵을 찬성했었던 김상욱 의원도 야당을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2심 판단, 시간 문제 때문에 야당이 이러는 것이다라는 비판도 탄핵을 찬성했었던 김상욱 의원조차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 준비되면 함께 보시죠. 찬성파들도 야당의 이 선택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 이재명 집권 위한 정치적 셈법, 본인 판결 전 탄핵 앞당겨 대통령 되는 거 서두르겠다는 것뿐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김상욱 의원, 이재명 2심 선고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탄핵 찬성파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셈법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당 내에서 뭐 이렇게 헌재의 짬짬이 내란 선동질하더니 대국민 사기 재의결해야 한다. 내란 빼고 탄핵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냐. 강한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좀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좀 뻔뻔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가도를 위해서, 그 가도를 탄탄 대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또 다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란죄가 들어가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자, 내란죄는 지금 유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형사 재판을 봐야 된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럼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소한 1심 결과도 보고하자라고 한다면은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뭐 2월에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현 규정대로라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재판이 2월 중순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2달을 끌었습니다. 이제서야 시작을 합니다. 한 달을 이제 재판을
해서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 건데 그걸 더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측은 가장 지금 불안한 게 이겁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당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2심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1심, 2심 다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그럼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이 대통령 그다음에 선거 중에 그런 결과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2심 전에 속전속결 끝내겠다. 그래서 2심 재판을 최대한 미루고 최대한 한두 달 더 미루고 그다음에 헌재 결과를 빨리 가져오겠다. 이런 그런 속셈이죠. 그런 속셈을 가지고 하는 건데 법적 논란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떳떳하게 본인들의 내란죄가 가장 중요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란 속의 윤석열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전 그것도 그래요. 언어는 본인들의 품격입니다.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예. 직무만 배제됐을 뿐 직위는 그대로 있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속의 윤석열 대통령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대통령제를 빼면서 본인들의 품격을 낮추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내란죄를 뺐다는 것은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뻔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해명이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이 내란과 관련된 의혹들이 다 들어가지만 형법적인 절차를 따지지 않고 헌법적인 판단만 묻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여당에서는 이거 말장난이다라는 얘기 나와요. 말장난 그러면 2017년에 권성동 대표가 하신 겁니까? 이거 권성동 대표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탄핵 소추단을 대표해서 잘 정리해 놓은 헌법 이론입니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그러니까 형사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까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 형사 범죄 혐의 사실에 헌법 원칙 위반을 가지고 다투면 되고 그걸로 충분하다. 이 법리를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였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뇌물죄라든가 직권남용죄가 어떻게 헌법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내용으로 해서 결정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원칙은 권성동 당시 이 탄핵소추 단장께서 만들어 놓은 거고 헌법재판소가 확립해 놓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 제일 중요한 건 내란죄가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형법적인 판단을 헌재에서 받겠다라는 게 빠진 거잖아요. 그럼 아예 당초에 국회 탄핵 소추 의결 당시에 왜냐하면 지금 여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마저 지금 민주당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런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판단이 돼 있고요. 이 간명하고 분명하게 이 쟁점 중심으로 탄핵소추 의결서는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연히 이런 절차로 갈 거라는 걸 이미 그 소추결 했을 때도 이 결정례가 확립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변경할 줄 알았다. 그래서 1차, 2차 준비 기일에 거쳐서 쟁점 사항을 5개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 두 번째 포고령, 세 번째 국회 계엄군을 통한 국회 침탈, 네 번째 선관위, 다섯 번째가 법관 체포 준비 이 5가지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이 내란의 혐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헌법적 위반, 국헌 논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5개로 일단 정리를 이 주심 정영식 재판관이 하고 국회 소추위원들이 그 입장에 동의를 했고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차 준비 기일에 정영식 재판관이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2017년에 권성동 대표가 정리해서 다시 제출한 소추안과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내란죄,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범죄 성립 여부는 주장은 철회하시는 거죠. 이 의미는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소추 의결할 때부터 이 내용은 이렇게 갈 거라는 거를 전제하고 기재된 거지 네. 내란죄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를 다 판단받고 그다음에 이 파면 여부를 결정했다. 이렇게 전제하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야당에서는 처음부터 내란죄 적용은 뺄 것은 예상됐다. 2017년에도 그러지 않았냐라는 주장입니다. 내란을 뺀 건 아니다라는 이 야당의 주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 행동들은 이 안에 다 담겨 있지만 헌재에게 그것이 내란죄의 형법상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 묻지 않겠다라는 뜻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관건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헌법재판소 법을 봐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른 것들은 다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핵과 형사소송은 형사재판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절차들이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더 중시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보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탄핵소추 사유에서 일부를 뺀다? 그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공소장 변경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공소장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게 공소장 변경이지 공소 사실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면 그거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고요. 공소 취소랑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과 위법. 두 번째가 뭐냐? 내란이 실질적으로 국헌문란 행위였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핵심은 계엄입니까? 아니면 내란입니까? 내란이잖아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소추안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과 관련된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 두 번째,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랑 똑같은 거예요. 공수처는 300명 가지고 대통령 체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경호처가 강력하게 저항할지 모르고 집행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뒷머리 긁적적 근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비상계엄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와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의 저항을 막지 못했다? 경호처의 저항을 막지 못한 게 아니라 국회의 저항을 막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2시간 만에 2시간도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10시 28분에 해가지고 1시에 끝났으니까 얼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라고 의결을 하니까 그 계엄 해제 의결을 따랐잖아요. 그럼 여기에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절차적 요건 위반 뭐가 절차적 요건이 위반인가 봤더니 국무회의를 제대로 안 하고 부서도 제대로 안 했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국무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그랬으면 계엄 선포 안 했겠죠. 국무총리부터 다 반대했으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무리하게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 정도 절차적 위반 가지고 대통령을 현직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 정도로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입니까? 내란죄가 이게 붙어야 이 비상계엄이 형식적으로는 비상계엄이지만 실질적으로 친일 쿠데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란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친일 쿠데타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파면돼야 된다. 이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떤 사람을 성추행으로 고소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검사가 슬쩍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폭력이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그러면 그 성폭행 범죄는요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란이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거를 민주당이 뒷감당할 수 있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야 두 분의 이야기 서로 다른 변호사님들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